안녕하세요. 오늘은 6주차 벤처 리더십 수업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나의 미래를 디자인한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내 미래가 어떻게 되었는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미래를 내가 디자인을 하고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에 따라서 내 미래가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미래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모습, 자화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미래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내 미래를 그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나는 되어지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인생에 있어서 바다에 이렇게 떠다니는 돛담배하고 같죠. 방향이 없이 흘러가는 우연에 있긴 해서 살아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대학에 와가지고 많은 것을 고민을 할 텐데, 고민을 하는 거는 매우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고민을 지금 20살인데, 21살, 22살, 30살까지 고민을 하거나, 40살까지 고민을 하거나, 그러면은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지속이 되면, 오래되면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주 좋은 부분은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고민을 생각을 해보고 그 부분을 준비를 했다면 아마 이제 지금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서 아마 지금의 모습이 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에 와 있는 자리가 여러분들이 원해서 와 있는 자리인지, 내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아니면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의 권유 또는 조정에 의해서 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20살, 40살, 60살이 되었을 때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잘했구나, 내가 인생을 잘 살았구나 하는 모습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지 되는 내용들은 오늘은 짧은 시간이죠. 짧은 1시간 동안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내 생각을 정리를 해보고 그것을 글로 한번 남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어떤 사람?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친구가 많은 사람?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 인정을 받는 사람? 또는 어떠한 사람한테 사랑받는 사람? 어떠한 부모에게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는 그런 사람? 아니면 내가 어떠한 과학자가 된다든지 정치인이 된다든지 변호사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떠한 부분의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을 안 해본 사람들도 있겠죠.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지? 라고 생각을 안 해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안 해보는 것보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하면 그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읽었던 큰바위의 얼굴 같은 이야기처럼 내가 열심히 그 사람을 찾아서 평생을 다녔었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다. 이런 간단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생각을 안 해봤다면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는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해봐야 돼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는 그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해봐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는 아빠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또는 아빠 같은 사람이 안 될 거야. 또는 엄마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엄마 같은 사람이 안 될 거야. 이 정도로 생각을 했다면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어. 또는 초등학교 가면 선생님이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거는 내가 보는 부분에서 되고 싶은 부분이 결정이 우선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해봤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은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연예인을 좋아하면 내가 연예인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영화배우, 탤런트, 가수, 다양한 엔터테이너가 개그맨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되고 싶은 것도 많은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학교 1학년인 친구도 있고 4학년인 친구도 있는데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금방 갑니다. 하루하루가 길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매우 빠르게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 4년 동안에 많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친구들을 보니까 그 경험을 더 하고 싶어서 휴학을 하고 워킹 홀리데이나 또는 다양한 인턴십을 간다든지 군대를 가거나 또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 우선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인생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의 과정에서 선택한 길이 후회가 되지 않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살아갈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한 번씩 생각을 해보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은지 생각을 해봤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은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대기업에 갈 수도 있고 중소기업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죠. 대기업을 가면은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어떠한 한 부분에 속해서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업무에 치여서 잘 소화를 하지 못하면 낙오가 되기도 하고 잘 적응을 하면 이제 임원까지 가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중소기업에 가게 되면 한 가지 업무가 아니라 다양한 부분을 업무를 할 수 있고 진급도 빠를 수가 있어요. 연봉은 대신에 작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성취감은 더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자가 대기업보다는 적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공무원이 될 거야, 선생님이 될 거야, 이런 사람, 또는 공기업이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좀 안정적인 그런 성향을 갖는 거죠. 공무원이나 또는 뭐 군인이나 또는 공기업이나 이런 부분은 뭐 나쁘진 않아요. 아주 좋죠. 좋은데 도전을 하거나 모험을 하기에는 적합하진 않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프리랜서가 되거나 회사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또는 장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죠. 회사를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회사에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자리매김하느냐에 따라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 부분의 파트를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전공을 정했지만 내가 이 전공을 성적에 맞춰서 했는지 아니면 내가 좋아서 했는지 또 하다 보면 또 좋아질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싫어질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되고 싶은지를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분야, 내가 잘하는 분야, 이 둘 중에는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선택하면 가장 좋죠. 그렇지만 좋아하고 잘하는 거 둘 중에서 선택을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잘하는 거를 선택하는 것을 권해줘요. 왜일까요? 좋아하는 거는 일로 하게 되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을 하는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게임을 만드는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실제 그 좋아하는 것까지 싫어하게 되는 경우에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하는 걸 하는 것으로 돈을 벌고 돈을 번 것으로 좋아하는 것을 취미로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공헌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 사회에 태어났고 그 사회에서 구성원으로 존재를 하려면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언젠가는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헌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공헌할까요? 어떻게 공헌할까요? 공헌하는 것은 아주 대단하게 공헌을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사회의 어떠한 형태든 구성원이 될 텐데 지금은 학교에서의 구성원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회사의 구성원이 되겠죠. 어느 조직의 구성원이 됐을 때 그 부분이 뭐 범죄 조직이 아닌 이상은 건강한 형태의 구성원이 되겠죠. 그러면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는 것 자체가 우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공헌을 하게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이외에 더 하고 싶다 하는 거는 좀 더 고민을 해보는데 우선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의 공헌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맡은 바 일도 못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노력을 한 부분에 부가가치로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못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 자체도 큰 공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평소 주위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싶은가요? 어떤 평가를 현재 받고 있나요? 그렇죠? 어떤 평가를 받을까?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일을 잘해? 아니면 일을 못해? 저 사람은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약속을 잘 지켜? 약속을 잘 못 지켜? 저 사람은 잘 웃어? 저 사람은 항상 인상을 찌푸리고 있어? 저 사람은 만나면 항상 기분이 좋아? 저 사람을 만나면 항상 기분이 나빠? 저 사람은 항상 욕을 해? 저 사람은 항상 좋은 말을 해?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싶은가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떻다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죠. 굳이 그런 얘기를, 좋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받고 싶은지에 따라서 행동을 바꾸겠죠. 그래서 어떤 평가를 받고 싶은가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족들이나 친인척에게 어떻게 칭찬을 받기를 원할까요? 어떤 칭찬?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또 행동을 바꾸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형태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바뀔 텐데요. 여러분들은 우선 가족이나 친인척이 가장 가까운 울타리죠. 그래서 그 가족이나 친인척한테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칭찬을 받고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지지하거나 응원하는 것이 강도가 더 높아지거나 줄어들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이나 친인척이기 때문에 늘 응원을 해주죠. 다른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응원을 많이 해주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너무 못하는데 늘 응원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은 가족들도 제일 믿음직하고 제일 나를 지지해주지만 그 부분이 나의 행동에 따라서 지지의 부분도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나는 직장, 학교, 동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싶은가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동료들을 잘 못 만날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또는 그 전 학년 때, 대학교 4학년은 3학년, 3학년은 2학년일 때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싶었나요? 그런데 그 결과를 이루었나요?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싶은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매일 바쁘고 친구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좀 더 발전하고 조금 더 성장하려면 다양한 친구들, 다양한 동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부당하게 승진해서 누락이 됐거나 또는 학교 같은 경우 성적이 낮게 나왔거나 이럴 때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할 것인가요? 어떤 게 부당하고 어떤 게 누락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부당하거나 불대우를 받거나 대우를 잘 못 받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에서 많은 부분의 선택이 또는 지위가
달라진다 하는 거예요. 똑같이 부당하게 이제 승진이 누락됐다라고 하면 억울하죠. 억울하지만 그 억울한 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다음번에 승진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그 자리에서 그것이 번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번복되는 확률보다는 다음번 승진의 성적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행동에는, 판단하고 행동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나는 억울하지만 그 부분의 행동을 억울하다고 해서 나도 잘못된 방향으로 행동을 한다면 나 자신도 잘못된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행동하고 판단할 것이 필요하죠. 그 부분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친구들에게 어떤 친구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싶은가? 여러분들은 친구한테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싶은가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모습을 그냥 편하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나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이미지 메이킹이 되고 싶은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뭐 친구들은 편하니까 이제 그냥 친구처럼 지내지만 처음 만났을 땐 예의를 갖추다가 조금 가면은 막대하는 경우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성 친구를 만나면 처음에는 굉장히 조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보이려고 참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미지 메이킹인 것 같아요. 이성관계에서 훨씬 더 이미지 메이킹을 더 하는 것 같고, 동성간에는 동성간에 또 이미지 메이킹을 또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세다, 나는 뭐 더 예쁘다, 뭐 이런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이미지 메이킹 하고 싶은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선배와 후배에게 어떤 후배 또는 어떤 선배가 되기를 원하는가? 자, 이것은 이제 상하 간의 관계 또는 뭐 서열 관계 뭐 이런 부분인데요. 보통은 이제 선배 후배 간의 이런 관계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죠. 친구들하고만 지내기는 어렵잖아요. 친구들하고도 지내고 선배와 후배하고도 지내면서 서로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유대 관계를 만들어 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친구와의 관계와는 또 다른 형태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 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은가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어떤 목적으로 쓰고 싶으세요?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장학금도 주고, 아프리카에 우물도 파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목적들이 있겠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은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건 이제 벌었을 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뭐 불법이나 부정하게 돈을 벌지 않는 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쓰는 거는 자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에 돈을 쓸 때 나는 이렇게 쓰는 게 좀 죄의식이 느낀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이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 때 돈을 많이 번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한테 기여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의 목적에 맞춰서 하는 거다. 아주 비싼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아주 비싼 차를 살 수도 있는 거고, 아주 비싼 집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아주 비싼 명품 가방을, 명품 옷을, 명품 신발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여행을 다닐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꼭 돈을 뭐 사회에 공헌이 되게끔 어떤 자선 목적에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 많이 번 사람이 고생한 만큼 그 부분으로 자유롭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가 사회에 공헌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왜 사회에 공헌을 한 걸까요?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을 벌게끔 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해요. 뭐 직원을 고용을 한다든지 하면서 직원한테 월급을 줄 수도 있고, 그 돈을 버는데 그 물건을 산 사람한테도 이득을 준 거죠. 내가 비싸게 판다고 해서 사람들이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물건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서비스는 필요하기 때문에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가치 있는 일을 한 것 자체가 사회 공헌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에 좋아하는 물건을 산다든지 좋아하는 여가를 한다든지 하는 거에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불우한 이웃이나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뭐 직접적인 헌신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가치를 높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불우한 이웃을 돕는 거다. 헌신을 하는 거다. 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래도 더 하고 싶다고 하면 직접 이렇게 불우한 이웃이나 힘들어하는 이웃한테 직접적으로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자리에서 맡은 바 일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큰 가치 있는 일을 했다. 이웃한테 헌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세금 많이 내게 되거든요. 세금 엄청 내죠. 점점 세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마 저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낼 거예요. 엄청난 세금을 낼 거니까 맡은 바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세금 많이 내는 것도 불우한 이웃을 돕는 헌신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나는 정의가 무너지는 현실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정의가 무너지는 현실 많죠. 요즘에 정의가 무너지는 현실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도 있죠. 뭐 이야기하면 엄청 많지만 그런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건 조금 더 정의가 맞나? 라고 의심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학생이니까 이제 학생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보면 미국의 한국 사람이 유학을 갔는데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성적이 C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이거는 정의가 없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C밖에 안 나오냐. 차별을 받는 것 같다. 내가 동양인이라서 차별을 받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는 흑인이었는데 그래도 너는 차별을 받지 않는 것 같다. 차별을 받지 않고 성적을 C를 받은 것 같다. 나는 흑인이라서 차별을 받는다. 차별을 받아서 성적이 A 플러스가 나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가 미국에서는 흑인, 유색인종 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흑인 차별에 대한 부분이
아주 사회적인 이슈죠. 그래서 교수들이 흑인들에 대해서는 성적을 낮게 주면 차별을 했다고 소송을 거니까 아예 그냥 성적을 좋게 주는 거예요. 차별적 대우를 해주는 거죠. 차별적 대우.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흑인한테는 도움이 될까요? A 플러스 받았으니까 너무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공부를 내가 얼만큼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성적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걸 채울 수가 없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적이 나가면 회사에서는 그 사람을 채용을 했을 때 A 플러스니까 잘했겠구나 하고 채용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채용을 안 하겠죠. 이러한 현실이 맞닥뜨려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정의를 어떤 게 정의지? 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그런 정의가 무너졌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할 건가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매사에 소신껏 일하고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할 자신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매일 소신껏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할 자신이 있다. 하루 한번 돌아보죠. 여러분들 하루 동안 지금 이제 온라인 강의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학교를 안 나오고 온라인으로 주로 하고 실습을 할 경우에만 이제 학교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소신껏 일했다, 열정 가지고 성실하게 일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볼 거는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오늘 하루 잘 살았다, 이것저것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들 수 있으려면 엄청 치열하고 바쁘고 그래야 돼요. 오늘 편하게 지냈다 그러면 별로 한 게 없는 거죠. 사람의 뇌는 새로운 거를 할 때 많은 스트레스 또는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편하게 지냈고 빨리 갔다 라고 하면 별로 한 게 없을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나는 매사에 소신껏 일했는지, 열정을 가지고 임했는지, 성실하게 임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데 부당한 대우를 당할 경우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나는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짜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원하는 목표와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공부하는 일이죠.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공부만 하면 되죠. 일부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도 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거는 해보면 알죠. 알바도 하면서 공부도 하니까 힘들죠. 고등학교 때는 공부만 했죠. 중학교도 공부만 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보면 공부만 하는 게 그나마 좀 더 쉽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일하는 게 뭐 단순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복잡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일하는 것보다는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미래를 바꾸는데 큰 자원이 되는 것 같고요. 일하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직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바라보실 것인가? 소명이라고 생각하나? 천직이라고 생각하나? 돈벌이라고 생각하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니까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면서 돈도 벌면 좋는 게 아니에요? 소명이 있어서 내가 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 가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죠. 이 직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중요한데, 사람은 일을 해야 돼요. 일을 계속 해야지 되거든요. 그 일을 해야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매우 큰 활력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면 아주 지겹거든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직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하게 돼요. 누군가 음식을 먹는 것을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게끔 한다든지, 어떠한 것을 가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일이거든요.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면 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가치 있는 일을 함으로써 큰 보람? 이런 것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직업이라고 하는 거, 내가 평생토록 해야 될 직업,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걸로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갈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돈만 벌려고 한다. 이런 거는 별로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금방 실증도 나고 돈을 안 벌리면 좌절하잖아요. 흔히들 그런 것 같아요. 그 가수가 되려고 연습생 생활 하죠. 연습생 생활할 때 돈을 버나요? 거의 돈을 못 벌죠. 거의 뭐 차비도 없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대학로에 가면 연극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차비가 없어서 걸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내가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소명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할 수 있는데 돈벌이라 생각하면 그 일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아주 예술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뭐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음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부분들이 이제 자기가 재능이 있다, 소명이 있다, 나 천직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 부분이 조금 더 수준이 있는 부분까지 올라간다 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팀장이나 리더가 불법적인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러분은? 이 불법적인 행동이 팀장 혼자의 불법인지, 아니면 회사 전체를 이득이 되기 위해서 불법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싶은가? 여러분도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게임하고 싶나요? 음악 듣고 싶나요? 영화 보고 싶나요? 자고 싶나요?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싶나요? 책을 읽고 싶은 사람도 있나요? 무엇을 만들길 원하는 사람도 있나요? 뭐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어떠한 성향인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겠죠. 나는 친구에게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누구나 실수를 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뀌는 것 같아요. 핑계를 대는지, 진정한 사과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회피하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개인의 선택들이 나오게 되고 그 결과로 미래가 바뀌게 되는 현상을 갖는 것 같습니다. 나는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다른 사람이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모른 척 하나요? 혼을 내나요? 징벌을 내리나요? 아니면 화를 내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에게 불편,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으로 대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요? 무시할 건가요? 싸울 건가요? 아니면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건가요? 아니면 외면을 할 건가요? 여러 가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인간관계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게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발전이 되면 성품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당연하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요? 나는 리더가 되었을 경우에 팔로워들에게 어떤 리더로 평가를 받고 싶은가요? 어떤 리더로 평가를 받고 싶나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리더를 많이 보았을 텐데 그 리더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도 리더가 되면 이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향후 시간에 이제 다양한 리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나는 팔로워가 조직원이 실수를 했을 때, 조직에 피해를 줬을 때 그 조직원에게 어떤 징계를 내릴 것인가요? 징계를 안 내릴 건가요? 해고를 할 건가요? 제명을 할 건가요? 어떻게 할까요? 그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조직에서는 아마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좋은 거 해주기는 좋죠. 그렇지만 이런 힘든 일인 거죠. 힘든 일. 이런 힘든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거나 거짓으로 위해를 가할 때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억울한 일을 안 당하면 좋은데 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대처하는 방법인데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나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깨달음이 왔을 때 어떻게 주변 사람들한테 잘못을 인정할 건가요? 참 어려운 거죠. 잘못되었다고 깨달았을 때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인정할까? 인정하기가 어렵죠. 특히 점점 리더로서 조직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이 리더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도 리더의 크기, 그릇의 크기라고 봅니다. 나는 위계적 위관계에 있을 때 갑의 입장, 내가 갑일 때 을한테 어떻게 행동을 할 건가요? 나는 을한테 잘해줄 거야 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려는 순간에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요? 여러분 부모님은 아마 여러분보다 먼저 하늘나라를 가겠죠. 그럴 때 부모님한테 어떤 말을, 여러분 형제한테 어떤 말을, 여러분 친구한테 어떤 말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요? 나는 임종을 파는 침대 위에서 내가 죽는 순간에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한테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은가요? 인생의 이제 끝이 되었을 때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한테 이 말은 해주고 싶다 하는 말이 있을까요? 무엇을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고민을 해보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나의 비전, 장래상을 수립하는데 이런 부분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비전이나 장래상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길이 불분명할 때 비전은 꼭 거기까지만 당신을 데려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로렌 게리가 얘기했는데 그와 같이 여러분이 미래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곳에 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전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비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수립을 할 건가요? 그래서 자기 비전을 정해야 되는데 그게 있어요. 자, 원칙은 비전은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여야 되고요. 그리고 최종 결과를 마음속에 떠올려야 돼요. 그 모습이어야 되고 그걸 상상으로 그림을 그려보아야 되고 굳이 멋지거나 눈부시거나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사명 기술서를 만들고 전략적인 목표를 정하고 슬로건 등이 있어야 되고요.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림을 그릴 수 없을 정도의 내용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단순하고 이상을 추구하되 도전할 가치가 있는 현실에 기반을 두어야 돼요. 그리고 비전의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비전 정의와 원칙이 있고요. 자기 비전의 역할은 미래에 대한 간단, 명확, 영속적인 비전은 동기부여의 도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비전이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자신을 둘러싼 모든 변화, 환경에 적응하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침서다, 안내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신이 나태해지지 않게 동기부여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초점을 명확하게 해주고 스스로 의사결정에 대한 안내자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셀프 리더십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자기 비전의 역할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례로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흑인들이 노예로 있을 때 노예 해방을 연설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이것을 연설을 했고요. 그렇게 되었죠. 자, 여러분들은 이런 꿈, 비전, 이런 것들을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렇게 해서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고 진행을 했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누구나 평등하게 지금 살고 있죠.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이 노비였던 사람도 있고 양반이었던 사람도 있고 왕이었던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한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죠. 이것은 우리가 왕정시대, 조선시대였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100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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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일제시대였어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공산주의였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 북한에는 공산주의를 하니까 거기에는 뭐 백두혈통 뭐 이렇게 보면서 자기의 왕족을 만들어가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민주주의가 됐을까요? 우리나라도 민주주의를 누구나 이렇게 평등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꿈을 가진 청년이 그것을 평생토록 노력해서 일궈낸 결과예요. 그게 누굴까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비전 선언문은 여러분들이 한번 구체적으로 만들 건데요. 샘플이에요. 나의 비전은 이 세상에 장애를 없애는 신체용 로봇을 만들므로써 전 세계 장애인들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로봇 공학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비전 선언문이고요. 이 원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첫 번째 2025년까지 카이스트 기계공학 시스템학부에 입학할 것이다. 둘째, 2035년까지는 MIT에서 로봇공학 박사를 받을 것이다. 셋째, 2050년까지 신체용 로봇을 만드는 회사를 설립해서 매출 1조 원을 이룩할 것이다. 넷째, 2060년까지는 타임즈에서 선정한 100인이 선정되고 역사에 남은 인터뷰를 할 것이다. 다섯째, 2110년 내 묘비명예에서는 세상에서 장애를 없앤 인류의 구원자가 쓰여있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비전 선언문을 만들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무슨 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학생 시절에 경험해야 하는 일과 배워야 할 일은 어떤 것인지, 학창 시절 동안 현장 실습, 인턴십 등을 통해서 경험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동아리 활동, 학생 활동을 통해서 경험을 쌓고 조직 활동을 해보고 창업을 희망할 경우에 창업 지원금을 통해서 최대한 도전도 해보고 졸업 후에 진로와 직업을 선택하고 전문성을 어떻게 닦을 건지 고민해보고 20대, 30대, 40대, 50대 각 10년 단위별로 비전 실현을 위한 장기 목표를 세우고 글로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실천 항목을 작성해서 워킹홀리데이, 어학연수, 해외 취업 이런 부분들을 실행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분기별 6개월, 1년, 2년, 5년 중단기 목표를 설정을 해서 실천을 하고 인생의 여정 속에서 자신에게 조언을 해줄 멘토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죠. 자, 그러면 나의 사명서를 작성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스티븐 스필버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면 너무 흥분되어 아침 식사를 할 수가 없다. 영화를 촬영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아주 열정이 넘쳤던 그러한 글을 적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이 설레거나 빨리 일어나고 싶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나요? 자, 사명서의 역할은 자신의 인생 철학이나 신조가 되고요. 확고한 비전이나 가치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근본과 같이 삶을 살아가는데 바뀌지 않는 개인 헌법과 같은 거예요. 삶의 설계도이며 조감도이고요.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해주는 윤리이자 원칙이죠. 자신이 추구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 내리는 것이고요. 인생의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마하트마 간디의 자기 사명 선언문이 있는데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다음과 같이 결의할 수 있게 해주소서. 나는 지상에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직 신만 두려워할 것이다. 나는 누구에게도 악한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이다. 나는 누가 뭐래도 불의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진실로 거짓을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거짓에 항거하기 위해 어떤 고통도 감내할 것이다. 라고 자기 선언문을 만들어서 늘 결의할 수 있게끔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자기 사명 선언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될 텐데, 여기에 보면 이제 학부 졸업하면 평균 소득이 227만원이고 중위권 소득이 200만원이고요. 석사를 하면 350만원, 298만원, 박사를 하면 560만원, 450만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기업별은 뭐 중소기업, 비영리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국가기관, 지방자치, 공공기관, 공기업, 기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 유형이 있고 산업별로 제조업, 보건업, 도매, 소매, 전문기관,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정보통신 그 외에 여러 가지 업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느 정도의 직업을 갖게 될지 고민을 해보고요. 2020년 신입 희망 평균은 3,05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직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직업을 가지면 한 3천만원 정도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건데 이제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사람은 2,800만원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대기업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구직자는 3,500만원 정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게 희망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약간 작겠죠. 또 대기업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이 정도 수준이 되면 간다. 이건 직군입니다. 이게 사이트 주소를 하는데 워크넷에 들어가면 직업 심리 검사가 있어요. 내가 직업의 어떤 부분에 자질이 있는지 여기에 들어가면 직업 심리 검사가 있는데요. 여기 직업 심리 검사에 보면 여기에 보면 청소년 직업, 성인용 직업 심리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성인용 심리 검사를 한번 해보면 무료니까 재미있으니까 해보고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직업에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업 정보 찾는 거에 대한 부분과 한국 직업 정보 사전이 있는데 표준 분류표에 보면 직업 분류에 보면 다양한 형태의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에서 내가 어떠한 부분에 하면 좋을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엄청 많은 직업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련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내가 미래에 어떤 직업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미리 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제입니다. 과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써보고요. 양식은 페이지 88에서 90페이지에 있습니다. 보고 써도 되고 지금처럼 이걸 보고 한글로 만들어서 작성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 희망 직업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꼭 이루고 싶은 것은, 평소에 닮고 싶은 인물, 유명인, 위인, 주변 인물 등, 평소에 좋아하는 문구, 단어, 좋아하는 사람 이름 이런 걸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국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해보고요. 그래서 본인이 기여하기를 원하는 대상 및 영역은 무엇인지,
무엇을 가지고 기여를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기여를 할 것인지, 기여한 결과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에 대해서 써보고요. 그리고 나서 나의 사명 선언문을 30글자에서 50글자 내외로 작성을 해가지고 나의 사명 선언문을 한번 만들어서 인생의 비전의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보고요. 그리고 나의 이제 활동 양식지 마이 비전 보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나의 비전에 대해서 먼저 쓰고요. 쓰고 희망하는 직업이 20대, 30대에서부터 50대까지 써보고 직위가 어느 정도로 됐으면 좋은지, 결혼 시기는 언제 했으면 좋겠는지, 결혼 이상향, 나는 어떠한 정도의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어 하는 것도 한번 써보고요. 희망하는 연봉, 얼마 정도를 벌었으면 좋겠어. 살고 싶은 곳은 어디에서 살고 싶어. 여행 가고 싶은 곳은 어디로 여행 가고 싶어. 내가 전문 분야는 어떤 부분을 전문 분야를 하고 싶어. 현재 가족 관계를 한번 써보고 미래의 가족 계획을 한번 써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활동 양식지 작성이 되고요. 다 작성해서 작성을 한 다음에 카페에 업로드를 해주면 되고 제출 기한은 10월 8일 12시까지 제출해주면 됩니다. 늦었다고 안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거나 이러지 마시고 다 제출해 주길 바라고요. 다음 수업은 10월 9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길 바라겠습니다.